지금 시장 정말 체크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8월 바람의 방향. 일단 지금 강보합 수준, 약보합 수준에 들어와 있는 모습 속에 상대 강도는 코스닥 지역이 조금은 더 강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급락, 급등, 완만, 턴 나올 수 있을지. 자, 1파 뒤에 3파,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이번 주 또 주목해야 될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의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역시 오늘도 새벽까지 준비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30년 이상 실패해서 배우는 성공학, 참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는 주식은 불로소득이니 이런 얘기 나올 때 참 어떨 땐 섭섭하다 못해 화가 치밉니다. 진짜 아마 여러분들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전부 다 열심히 공부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번 주에 어떤 걸 준비하고 우리의 큰 매크로적인 시각은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올 게 오고야 말았습니다. 지난주에 나타났던 2대 변수들은 작은 변수들이죠. 뭐 뒤에 나오겠지만 CPI를 중심으로 한 물가 변수와 소매 판매. 소매 판매 숫자는 썩 좋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았어요. 여전히 소비는 살아있구나라는 정도에서 오늘 미국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 작은 변수가 가고 드디어 빅 이벤트가 옵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국내 세법 개정,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애당초 2주 전이었죠. 2주 전에 국내 시장이 장대 물만서 폭락을 줬을 때 여당의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했어요. 50억에서 15억이 내려간 거 이거 수정할 수 있다.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면서 뿜뿜 하면서 주가는 소위 V장으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이제 또 다음 주에 또 한다고 그럽니다. 글쎄요, 나와봐야 아는 거겠지만 어쨌든 이 세법 개정과 관련돼서 어떻게 나오든 우리의 성공 전략, 꿀팁 이런 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또 하나가 역시 잭슨홀 미팅이죠. 이제 제롬 파일이 과연 뭐라고 얘기할까요? 근데 제롬 파일이 1년 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이제 우리가 정책을 바꿀 때가 왔다. 그리고 정책을 바꾸고 진짜 그 다음에 금리 인하, 그것도 빅컷으로 50pp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요새 궁지에 계속 몰려있죠. 궁지에 몰려있다는 것보다는 일방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이죠. 참 우리가 그동안에 미국의 대통령을 여러 번 봤지만 또 이런 대통령의 그 부분은 캐릭터는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다 또 뭐 중국에 반도체 수출할 때 15% 세금적으로 걷겠다 이런 발상도 참 묘하고요. 근데요, 또 시장에 미국 시장에서 요새 주도주로 올라가는 종목이 있어요. 미국 주식에서 계속 신고가를 뚫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국장을 보면 코스피가 옆으로 박스권 눕고 있는 동안에 미장은 물론 오늘 조정받았지만 고고고 하면서 위로 올라갔죠. 특히 이럴 때 신고가를 뚫고 있는 스타일의 종목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이러한 종목군도 무엇인지. 오늘 지금 보니까 한경 와우의 자막에도 워런 버핏이 2조를 닮은 종목 뭐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뚫고 있는 종목군들 혹은 새로이 관심이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군들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국내 시장. 참 대단한 조선주입니다. 올해 통틀어서 현재까지 상승률 1위에 빛나는 종목이 있죠. HA 조선, 한진중공업이죠. HJ 조선 요 부분. 그다음에 또 이미 하나 오션을 중심해서 조선들이 무지하게 강하게 위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거, 이런 논쟁을 많이 해요. 조선주가 끝났다, 이제 밸류에이션상 너무 높다라는 쪽이 있고, 아니다, 얘는 여전히 괜찮다라는 쪽이 있는데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자,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특히 제약바이오 종목군에서는 관련된 종목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런 종목군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죠. 그다음에 뭐 반도체. 근데 이거 말고도요, 여기 지금 쓰지는 않았지만 원전, 그죠? 그다음에 세상을 바꾸는 로봇, 뭐 이런 종목군단들. 그다음에 오늘 지금 미팅한 지 3시간 만에 끝났다 그러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재건주 가로 열고 이렇게 되면 이게 남북 관련된 종목이죠. 근데요, 이 재건이나 남북 테마 종목군들은 저희도 이런 종목군들을 여러분께 관심 종목으로서 올려드렸지만 미리 사전에 말씀드려요. 이 종목은 길게 가는 종목이 아니라 올라가면 때려주고 그냥 내려가면 샀다가 또 올라가면 때려주고 소위 팔딱팔딱거리는 거. 그러니까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냥 내려가면 때는 팔딱팔딱. 그러니까 밑에서 잡아서 올라갈 때 잠깐 동안 던지는 어떤 트레이딩 종목으로는 적당하지만 이런 스타일 종목군단들은 말씀드렸던 대로 나의 재산을 책임져 줄 장투의 종목은 아니다라는 말씀도 여러분께 눈이 드렸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기타 주변 종목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내려가다 올라가고 있지만 역시 뭐 엔터주라든지 기타 뭐 최근에 조져봤던 화장품 종목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종목들이 뺑글뺑글 돌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잊지 말라고 했죠. 지금 매장은 70주 장세다. 테마 종목군들이 뱅글뱅글 돌아가는 종목군이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이번 주에 나름 두각을 나타냈던 종목군들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못하고 있지만 약간 조정받고 있지만 또 움직일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단들 무슨 종목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곧바로 팩트체크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주식시장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만족스러우신가요? 그나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상대 강도가 우위에 있었죠. 얘가 주가 내려갈 때는 급반동을 줄 것이다. 그죠? 얘도 내려가서 급반동을 줬죠. 왜냐하면 지금 8월 달과 9월 달에 주가 조정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되죠. 8, 9월 달에 주가 조정설을 얘기하는 사람 중에서는 아마 유튜브든 아니면 뭐 증권사에 좀 나름대로 지위가 높은 뭐 이런 분들이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소위 얘기하는 유명인들이 많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나름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 설득력이 있냐면은 그냥 그래프만 보더라도 이게 워낙 강하게 위로 간 상태 속에서 있기 때문에 얘가 올라갈 때 지금 중방의 패턴이 여기 보면 이거 중방이라고 합니다. N자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크로스만 줬기 때문에 어차피 제꼈다 가야 되는 거니까 조정 그럴 수 있어. 또 이제 특히 하반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여기를 받쳐주는 또 하나의 히든 카드가 바로 미국인데 미국의 대량 국채에 대한 발행에 대한 가능성들 이것들도 물론 부담감을 주고 있는 거 팩트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얘는 누차있지만 장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내려갈 때 여기가 매수였던 것처럼 얘 또 올라가면 매물이 맞거든요. 이것도 올라가면 얘가 위로 올라가면 이놈은 3,300선에서 지금 두드려 맞고 있고요. 그다음에 얘는 올라갈 때는 위에 여기가 830선 라인 근처거든요. 830선대 라인 중심에서 매물이 있기 때문에 두드려 맞고 있는 이런 모습들인데 이런 것들은 이상한 모습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미 국장은 조정받고 있어요. 특히 코스피가 조정을 받고 있죠. 진짜 심차게 올라가면서 금세 4천도 가고 또 현 정부에서 내세운 대로 진짜 5천 시대까지도 가능한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짐을 싸들고 들어왔는데 오기는 왔는데 딱 들어오니까 글쎄요. 말이 조금 달라진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국내장은 조정받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지금 보시면서 잠깐 일본 증시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지금 말씀하면서. 근데 중국 증시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 뭐 미국 증시는 뭐 워낙 많으니까 지금 미국, 중국, 일본 증시는요 빰빠밤빰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지루해지고 있습니다. 장마처럼.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국내 시장이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했죠? 야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질 거야. 누가 그래요? 누가 경제가 좋아진대요? 금리가 똥금리를 갈 것이다. 누가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모멘텀이거든요. 경기가 좋아지든지 금리가 떨어지든지 지금 주가 올라가는 건 딱 하나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너무 저평가당했어. 우리는 PBR이 0.8이었을 때 2,399 언더에 있었고요. 이게 지금 1, 혹은 1.1 오면서 이제 거의 똔똔 비슷하게 왔어요. 여기서 좀 더 올라가려면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전히 해소되면서 다른 경쟁국 수준으로 올라가려면 우리 대략 얼마까지 가야 되냐면 4천 이상 가야 되거든요. 왜 막혔을까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리 편인 줄 알고 같이 뛰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점점 이상한 얘기가 나오고 옆을 둘러보면 이게 없어졌어요. 분명히 뭔가 조치가 나온다고 분명히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몇 번 제가 참 국회의원 이름 외우고 다닌 것도 처음입니다. 이소영 의원님을 응원합시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요즘에 기사 나온 거 보면 여성 의원님들이 참 그래도 분발하고 계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근데 어쨌든 지난번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게 아닌 것 같고 또 국회의원님께서도 이 소위 소장파라고 하죠. 이 젊은 의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얘는 지금 뭔가 바뀌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주로 나오고 있고 특히 여성 의원님들 중심에서 이거 50억에서 10억 갖고서는 이거 안 된다라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조금 중견 의원들께서는 그런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해봤습니다. 챗GPT한테도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분들은 재산 증식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와, 그냥 방송용으로 얘기할게요. 이분들의 전체 재산의 주식의 비중은 10% 아래입니다. 사실은 10% 택도 없습니다. 방송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전 재산의 대부분은 어디가 있나 보니까 전부 다 부동산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금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많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주식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여기서 계속해서 세금을 걷겠다고 하는데 물론 소득이 있는 것에 역시 세금은 걷어야 되고 말씀드렸죠. 2년 동안 덜 거친 세금이 무려 86조 내야 되고 정부에서 무슨 일을 하면 결국 돈이 있어야 되니까 필요한 건 알겠어요. 왜 근데 그 대상이 해필이면 주시장이냐라고 제가 열변 아닌 열변을 여러분께 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즈 의원님들이시여 한 번 정도 주식을 좀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좀 내놓으라 하시는 분들 좀 초청해서 좀 이 주민적인 부분들을 봐달라.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도 이미 조선주 예전에 주식자 하셨다고 공언하셨고 제일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건 뭔지 아십니까? 부동산에 들어가 있는 자금을 주식으로 물꼬를 뜨겠다. 이야 이거 뭐야 신천지인데? 근데 또 마음에 든 게 뭔지 아십니까? 배당으로 먹고 살게 해주겠다. 그럼 우리는 그냥 일만 하면 되잖아요. 지금 직장 다니는 분들 일만 하면 되잖아요. 월급 나온 것의 일정한 부분을 넣으면 되잖아요. 제가 미국 사람들한테 헬로우들한테 가장 부러운 거 딱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401K라는 겁니다. 401조 K항에 있는 소위 내가 열심히 일하고 퇴직하면 소위 100만자가 되는 프로그램 401PK입니다. 왜 가능할까요? 그렇죠. 이들은 분기배당이 그때 저도 처음 봤어요. 우리는 분기배당이고 뭐고 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들은 분기배당 그러니까 월별로 내가 스케줄만 잘 짜놓으면 매월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그런 구조가 있고요. 특히 제가 몇 번 얘기하는 스파이 같은 경우는 연평균 상승률이 12% 정도 됩니다. 분배금 포함, 배당금이라는 얘기죠. 분배금 포함. 연 4% 이상만 벌면 나의 노후가 보장되고 진짜 내가 열심히 그게 60이 되던 아니 요새 또 짧아졌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일정한 돈만 모아만 놓으면 이 사람들은 퇴직만 하면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어요.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는 게 아니라 명품 인생을 즐기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전 진짜 이게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야 드디어 우리도 401K가 생기나? 예전에 한참 근로자 증권저축이다 그래갖고 직장인들이 뭐 근로자 증권저축하면 어떤 혜택을 주고 뭘 주고 막 그러던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은 조금 좀 그렇죠?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도 혜택을 주는 것이 있죠. 그렇죠? 직장인들을 위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 다 이게 만약에 다음 주에 나오는 그 세법 개정 수정이 이게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바뀌지 않는다면 시장은 또다시 단타장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단타장을 조정해 결국 연말에 주식을 갖고 넘어가지 못하고 배당을 못 받게 하고 넘어갔는데 단타장을 조정해. 어라 이것 봐라. 그런데 또 이번에 이 거래세는 높이잖아요. 거래세가 뭔지 아시죠? 우리가 사고 팔 때 세금 내거든요. 아니 이건 뭐야? 정책은 단타장을 조정하는 쪽으로 가는데 거래세 세금은 올린다? 이건 아닌데.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5천 가구 배당으로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준다는데 근데 그 결정이 다음 주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여성 의원 분들의 그 이름을 저는 한 번도 뭐 외워본 적이 없는데 일부러도 외우는데 여기 있습니다. 세법 개정 수정이 아직까지 미개봉입니다. 근데 한정혜 요 의원님도 잘 우리가 기억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여기 쭉 뭐 내용들은 보시면 되겠고요. 뭐 기획재정부에서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다 뭐 등등등등 딱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50억의 기준안을 재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돈의 흐름, 정말 중요한 단어 나왔습니다. 돈의 흐름을 바꾸자는데 큰 목표가 있다.
돈의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어디서?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부동산이나 금시장의 돈들을 주식시장으로 방해 완전히 바꿀 수 있다면 상당히 많은 기업체들이 그렇죠. 은행에다 돈 꿀 거 없이 내가 증자해서 쓸 수 있잖아요. 많은 기업체들이 주식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충돌해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다. 또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분들은 조금 큰 돈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니겠나.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와, 이 단어 너무 마음에 듭니다.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똘똘한 주식. 신군이 뭐라고요?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똘똘한 한 채. 아, 제가 이 제목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똘똘한 주식 갖기. 제가 이 정책위 한 위원장님께 허락을 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혹시 저작권에 걸릴까 봐 제목을 못 갖고 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뭐가 지금 문제일까요? 라는 겁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게 참 기득권층이라는 게 있고 거듭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것이 대주주들한테 타격이 되고 어떤 것이 우리들을 위한 것인가 한번 봅시다. 자, 내가 만약에 기업을 경영한 대주주야. 그럼 누가 제일 꼴보기 싫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만 딴지 거는 건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내년에 주총이 됐을 때, 추진을 했을 때 50억 이상의 50억 정도의 그 기준점을 맞춰놓는다면은 지금 주총에 나타난 분들은 그래도 한 50억 정도의 그런 규모를 가진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야, 너희들 재무제표 저 안에 있는 거 좀 기업 회계장부 좀 쳐다보자라든지, 아니면 너희들 왜 이런 정책을 쓰지 않고 왜 이런 얘기를 해? 뭐 라든지, 아니면 뭐 감사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제가 대주주의 경영자면 그게 참 까다롭겠죠. 그 사람들이 꼴보기 쉽겠죠. 그런데 보세요. 15로 딱 낮춰놨어요. 그러면 저부터라도 주총에서 뭐라고 왕왕왕 치는데 금액 얼마야 그러면 10억도 안 돼요. 어떤 것이 대주주를 위한 정책일까요? 이걸 50억에서 15를 내주면요, 제가 살 때 오히려 우리들은 힘들어하지만 이걸 대주주 부자 감세와 유변된다고 하지만 제가 살 때 제가 대주주면 싫어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아니, 얘를 가만 놔두면 와, 이제 내가 등치 큰데 막 저기 50억짜리가 질비하게 와 있어. 이 사람들이 막 뭐라고 소리 내고 그러면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근데 겨우라는 표현을 씁니다. 겨우 10억짜리들이 와서 얘기한다면 이거 신나 쓰겠습니까? 어떤 게 진짜 우리를 위한 진짜 우리를 위한다면, 그리고 대주들이 과연 무엇을 무서워할까요? 오히려 50억을 무서워하지 않을까요? 10억으로 낮추는 것보단. 그렇죠? 왜? 막 주총 와서 뭐라고 그러고 뭐 해달라고 그러고 뭐 해달라고 하면 결국은 주주를 위한 거 아닙니까? 실제로 누가 들어오면 외국인들이 무서워하죠? 그렇죠. 행동주의 펀드나 이거 들어오면 무서워하잖아요. 그렇죠. 외국인들이 막 배당 왜 적게 하느냐 뭐 어쩌고 막 하고 그러면 무서워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지난번에 제가 우리 이소영 의원님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기 진짜 이 정책위장님 이 말씀대로 진짜 똘똘한 한 채, 똘똘한 주식 요게 되도록 다음 주에 이제 발표가 나올 텐데 잘 부탁합니다. 자, 근데 지금부터는 저의 내표절로 얘기했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런 얘기가 안 나왔어. 야, 그럼 나 어떻게 할 거니? 포기할 거니? 아닙니다. 바로 거기에 오늘 강의의 요점이 있습니다. 자, 얘가 만약에 두드겨 맞는다라고 내려온다고 칠게요. 자, 얘가 내려온다고 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 얘는 어차피 급락급등이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조정이 지금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 일본 증시, 중국 증시는 날아가고 있는데 우리 옆으로 글쎄 우리는 지금 빠지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면 주가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여기처럼 이게 올라가잖아요. 강하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어딘가 조정을 줘야 돼요. 그 조정은 이렇게 내려가는 가격 조정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렇게 옆으로 눕는 기간 조정이라는 것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옆으로 눕는 기간 조정 SD 이렇게 표현해요. SD는 뭐냐면 same. 이게 올라간 기럭지만큼 same distance, 같은 등거리로 조정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이렇게 조정받고 해서 휙 날아갔으면요, 이건 위에서 무너질 때 상당히 큰 폭으로 무너집니다. 근데 중간에 마들 형성하고 있잖아요.
물론 지금 당정 간의 협의가 노이즈가 끼고 하는 것들이 물론 뭐 주식을 알아갖고 얘를 옆으로 기간 조정 주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지금 곧바로 호재가 안 나오고 이렇게 자꾸만 미적미적거리고 지금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여기서 장 급락 줘갖고 그저 원내 대표께서 이 수정안을 내보내겠다는데 얘가 오히려 시간을 끌면서 이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기간 조정을 주는 걸로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기간 조정을 준 다음에 체크 포인트가 뭐냐면 얘가 다시 올라가다가 조정받는 건 상관없는데 이 저점을 부디 깨지 마시옵소서라는 거. 저점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얘가 저점만 체크가 되면 얘는 21선이 그대로 기간 조정을 주기 때문에 얘는 다시 고점 돌파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첫 번째 저점 체크해보려 하든 이거는 예측해서 하는 게 아니라 봐가면서 해야 됩니다. 모르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이 나오고 있는지. 당정 간에 어떤 협의가 다음 주에 나온다고 얘기했는데 그죠? 다음 주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뭐 어떤 얘기 나올지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분들이 높으신 뜻을.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어서 만약에 주가가 밑으로 때린다 그러면 그때는 도망가지 마셔야 된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그게 정치잖아요. 얘가 만약에 밑으로 확 빠진다. 다시 여기서 확 빠지니까 이거 수정안 내놓을게라고 했단 말이죠. 이게 만약에 이게 또다시 여기서 만약 여기를 깨고 푹 빠지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습니다. 50억에서 15억 낸 거 분명히 이거 교정할 겁니다. 그게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그 누구를 위한 정치겠습니까? 그죠? 1,500만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금세 수정안이 나올 것처럼 보였죠. 왜? 왜냐하면 처음에 뭐 국회에다가 청원도 내고 막 그러면서 야 이게 드디어 곧바로 뭐가 나오는가 보던데 요새 조용하잖아요. 뉴스도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얘는 내려가더라도 누차겠지만 이게 1파가 강하면 얘가 3파가 반드시 있으니까 도망갈 차는 아니다. 다만 이놈이 원활하게 조정받고 가느냐 안 가느냐는 여기 저점대를 여기를 체크하면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마침 얘는 이렇게 급락급투로 못 가요. 완만 턴으로 갑니다. 그건 이미 지난번에 얘기했죠. 급락, 급등, 오케이. 완만 턴. 이게 다시 급락이면 찐꽁빵고. 여기도 저점을 지켜주나 이렇게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저점이 지지가 되면 얘가 20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얘보다 큰 60이 이렇게 기간 조정을 주고 이거 기간 조정을 주는 건 어떤 모양을 갖고 있냐면 나 고점 돌파할 거야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얘가 저점만 안 켜주면 베리 굿. 이 조정을 물론 지금 다른 나라들 신나게 올라가는데 우리만 안 가니까 좀 짜증스러운 것도 반드시 있지만 그러니까 국내장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장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요새 당정과 이렇게 지지부진한 게 그러면 우리 서학개미도 좀 되라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그건 상관없이 제가 매번 얘기하죠. 미국은 반드시 하고 가야 된다. 올해는 국장이 6, 미장이 4지만 평생에 재테크를 놓고 보면은 냉정하게 보면 국장이 4, 미장이 6 정도가 좋습니다. 물론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왈가왈가 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제시 주는 거고 여러분이 하시는 거니까. 다음 제가 해보니 미장이 훨씬 낫더라. 궁금하면 리얼 후기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뭐라고 하나. 아마 미장 얘기하는 건 아마 저희 스쿨, KJC 스쿨 외에는 없을 겁니다. 작년 온통 미국장에 올라가니까 올해 연초에 너나 나 없이 모든 대한민국 전문가들이 전부 다 미국 주식을 할 것처럼 얘기했지만 실상 어떤가요? 미국장이 여기서부터 20% 내리치니까 싹 없어졌죠. 쓱쓱쓱 없어졌죠. 그래도 여러분께는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하게 미장에 대해서 10년 넘게 말씀드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 아닌가 싶습니다. 왜? 해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왜? 경기 사이클이 다르고요. 올해 트럼프를 믿고 투자자. 남들은 트럼프 탁구를 비꼬고 있지만 절대 여러분들은 그래서 안 된다. 트럼프는 분리하면 언제든지 이걸 뒤집으면서 주시장에 유리하게 갈까 싶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급락급등, 완만, 턴. 요게 나와야 됩니다. 아직까지 요거 나오기는 힘드니까 좀 더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에 하나. 그럼 수준 얘가 만약에 확 빠지면 비상사태인가요? 아닙니다. 그거 역시도 어차피 그 정도 되면요. 정책은 바뀝니다. 믿고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마 5천 보내겠다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믿고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한정희 의원님 리스펙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전달해드리고 싶고요. 이젠 우리나라 그 국회의원님들도 어떻게 보면 월급을 할 때 현금만 주지 말고 좀 그 ETF로 좀 이렇게 월급 대신 주는 것도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좀 더 주식에 관심이 좀 깊어질 텐데요. 전부 다 온통 부동산에 가 있으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런 가운데서 미장은 어떻게 움직였냐? 미장 한번 보시죠. 미장은
뭐 맨 끝에 제가 보지 않았지만 오늘 살짝 조정을 좀 받은 이런 구간권대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와 보십시오. 진짜 와 진짜 뭐 와 소리밖에 안 납니다. 와 오호. 그리고 얘네는 타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바이더디 가만 놔두면 지가 알아서 올라갑니다. 어쩌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신구님도 아쉬운 점 있을 겁니다. 진짜 롱롱타임 오고 왜 스파이 하세요. 스파이 하세요. 여기서 글쎄 출연료 얼마 받을지 모르지만 스파이 하세요. 그렇지 않아 좀 후회되지 않을까 모르겠네. 후회 많이 됩니다. 진짜 후회 많이 되십니까? 예, 예. 진짜 저는 보는 분 그냥 그 스파이 전도사예요. 진짜로. 근데 그 다른 뜻이 아니라 진짜. 그래 똑같이 얘기해줘도 전 진짜 진심을 다해서 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얘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올해가 가장 좋습니다. 미국은요. 얘들은 올해 뛰든지 아니 올해 빠져도 내년에 뛰는데 올해 미리 뛰고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시잖아요. 제가 여기 밑바닥일 때 확 초폭 나가면서 마이너스 20% 빠질 때 4,880 여기가 원픽입니다. 얘가 지금 얼마 올라갔습니까? 얘가 지수 상승률이 30 대략 어제 기준으로 한 32%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스파일 묻어놨어도 32%예요. 근데 저희 얼마짜리 샀냐면 3타임스 샀거든요. SPXL 샀거든요. 얘는 얼마일까요? 곱하기 3하면 대충 알겠죠. 미국은 진짜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뭔 일이 있었느냐라는 거 봐야 되겠죠? 또 향방도 봐야 되겠죠? 자, 한번 가서 보실까요? 자, 보시면 지난 일주일 동안에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 일단 CPI는 잘 통과했죠. 오, 베리 굿. 자, 여기 보면 근원 CPI, 그죠? 여기 CPI가 나왔는데 요게 일단 괜찮았어요. 그래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환호했어요. 그런데 PPI는 요건 글쎄요가 돼버렸죠. 이게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요건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거 갖고 금리 내릴 수 있어? 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오늘 나온 내용들을 볼까요? 오늘 나온 내용들을 보면 소매 판매가 예상치보다는 좀 낮게 나왔지만 이거 not bad. 그렇게 나쁘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앞에 6월 수정치를 보면 괜찮은데 여전히 소매가 살아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수입 물가 0.4입니다. 높습니다. 또 미시간대 지표가 나왔는데 소비 심리 지수가 58.6 예상치 60인데 이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앞으로 소비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일일이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상당히 많은 소비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향후 실업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 가능성이 60% 이상 보고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부담감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 이것이 물어보는 거잖아요. 야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상치가 4.4였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4.5입니다. 그럼 4.9라는 게 뭘까요? 물가가 오른다고 생각하면 근로자들은 뭘 원할까요? 그렇습니다. 물가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데 나 월급 안 올려줍니까? 라고 하는 면에서 이게 부담감을 던져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미 지난번에 고용 이게 후퇴했잖아요. 이게 후퇴했으니까 뭐 여러 가지가 막 섞여서 복잡한 것처럼 이어지만 고용 하나만 놓고 본다면 미국은 금리를 내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 할 때는 헷갈리면 고용이 잠깐만 죽어가고 있으니까 고용은 경기 후행 지표거든요. 그럼 이미 어떻게 보면 미국의 경기는 어딘가 망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나오는 제롬 파웰의 연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이 토요일이죠. 다음 주 금요일이네요. 이제 일주일 남았네요. 주말인가? 토요일인가? 하여튼 금요일인가 토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게 미국 시간이니까 하여튼 금토인가 어딘가 거기 보면 아침 10시에 제롬 파웰이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미 얘기했죠. 자, 딱 1년 전에 제롬 파웰이 이거 뭔가 바뀌어야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금리를 내렸고 그때 50 비컷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월가 분위기는 요번에 제롬 파웰이 바뀔 거야 라는 분위기가 있다는 점에서 그나마 조금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 변수가 국내적으로도 오랏 세법 수정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십니다. 한정희 의원님 화이팅 응원합니다. 역시 지난번에 이세용 의원과 같이 응원합니다. 제발 플리즈. 그다음에 여기 국외적으로는 제롬 파웰의 요 얘기. 제롬 파웰은 바뀔 것이 없다. 왜? 거의 지금 뭐 새로운 패드 의장을 거의 뭐 임명할 거를 뭐 뻔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 한번 갖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 지수는 약간 올라가서 얘가 흔들고 있고 사실상은 조정이야. 다른 나라 대비 안 가고 있잖아. 근데 얘가 밑으로 내려와도 나 배드. 어차피 1파가 강하거든. 그러면 3파가 있어. 내려갈 때는 분할로 매수하면 돼. 그건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은 아직 갖지 마십시오. 왜? 그냥 어려울 때는 이거 낙타 등은 아니잖아. 이러면 편해버립니다. 됐죠? 자, 그럼 종목 구매를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서 이제 종목에서 잘 들으셔야 돼요. 종목에서 잘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얘가 단타성이 있고 소위 트레이딩이 있고 쭉쭉쭉 조정받아도 기다렸다가 또 가고 기다렸다 또 가고 그냥 가만히 탁 말뚝박듯이 박아놓으면 지들이 알아서 가는 게 있는데 이걸 여러분이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 올해 넘버원 원픽은 뭐였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원픽은 제가 국내에서 하면 원픽은 뭡니까? 내가 조선이지나 예전에 우리나라 조선을 누가 지켰습니까? 이순신 장군께서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조선을 지켰습니다. 지금의 조선은 누가 지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의 조선은 이순신 장군의 후예인 우리 조선민족이 조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주말에 SGX 엔진 I love you. 초급등 좋습니다. 이거 지난주에 나갔던 거죠. SX. 자, 그러면 조선을 1등으로 꼽는 이유는 뭘까요? 힌트는 그렇습니다. 바로 중국에서 따왔습니다. 원래 트럼프가 누구를 갖다가 압박하기 위해서 관세 정책을 매겼습니까? 그렇죠. 중국을 손봐주려고 그랬죠. 근데 제대로 되고 있나요? 안 되잖아요. 왜? 중국한테는 강력한 핵무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핵무기요? 그렇습니다. 바로 히토류 금속이었죠. 요새 뒤에 가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미국에서 굉장히 강한 종목이 있죠. 최근에 뭐가 있죠? 미국의 유일한 히토류 소위 올라운드 플레이어 누가 있어요? 제가 맨날 농담으로 밀리터리 폴리스, 그죠? 헌병대 밀리터리 폴리스. 진짜는 밀리터리 폴리스가 아니고요. 그죠? 마운틴 패스라운드 이런 데 강하잖아요. 여기에 연결된 종목군들이 최근에 좀 올라간 거 보이시죠? 바로 히트루 이걸 강조했던 겁니다. 꼼짝 말하죠. 그럼 미국은 무슨 마음을 올까요? 계속 그러면 중국한테 당할 수가 아니죠. 미국이 히트루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 환경 문제를 해치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본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히토류 금속 같은 게 없을까? 있었던 거죠. 그게 뭘까요? 조선이죠. 또 이제 이번에 8월 말로 가면은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트럼프하고 같이 만나잖아요. 여기서 뭔 얘기 나오겠습니까? 이거 나오고 그다음에 알래스카 문제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들이 빵빵빵 올라갔습니다. 와, H증권 축하합니다. 아마 현재까지 수익률 1위일걸요. 하나오션 미리 선두주자 달리고요. 다만 요건 현대마린 요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간 건 있는데 다음 주에 요거 그 물량 나옵니다. 보호예수 물량 풀리기 때문에 좀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은 좀 챙겨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상승할 때 일부는. 그다음에 이제 얘네들 조정받고 있죠. 이거 조정받는 거 왜 보면 이런 건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트레이딩 종목이 아니라 keep going. 투자하는 종목이에요. 이런 게 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TV에서 수익 게임한다고 전문가분들이 스타트업을 하는 건 그건 그분들이 잘하시니까 그거 여러분 따라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을걸요. 가만 놔도 돈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주로 여러분이 많이 하셔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조선주들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자, 지난주에도 반도체 소부장 얘기했죠. 제가 반도체 소부장 얘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포트폴리오 중에서 제일 안 가고 속색이고 수익률 안 줬던 게 반도체 소부장인데 좀 억울한 게 있다. 왜? 창업 컨센서스로 이거 보면 실적이 좋게 나오는데도 치질이도 못 갔다는데 지난주에 좀 갔습니다. 물론 심텍이나 이런 종목군단들은 위로 올라가다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지만 나머지는 좀 올라갔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오늘 미국에서 반대 종목이 좀 조정을 받았죠. 그럼 얘들도 같이 두들 맞겠죠. 하지만 얘들도 꺾어질 때 외국인 종목은 저점에서 매수가 형성될 수 있으니까 또 이것도 내려간다 쫓아가서 팔거나 그러진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나머지 종목군들도 이렇게 보면 2차 전지 섹터에서도 조금씩 밑에서부터는 올라가는 모습이죠. 왜냐하면 진짜 워낙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근데 2차 전지 요 섹터와 약간 같으면서도 약간 좀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리튬 주죠. 그죠? 세비캠, 오호. 그다음에 하이드로 리튬, 이거 뭐 이름에 리튬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후성, 요것도 사실 리튬 관련주로 볼 수 있거든요. 대본 마그네틱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간 모습이었는데 중국의 최대형 리튬 공장이 3개월 동안인가 가동 중단 얘기 들어가면서 이들 종목이 움직였죠.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이 전고체 관련된 종목군들도 그러니까 7공주 이렇게 돌아갑니다. 애들 종목군들도 밑으로 하락 조정을 줬을 때는 저가 겉에 매수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물론 지금 50bp의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지만 여전히 미국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역시 제약바이오 보여야 되겠죠. 근데 사실 제약바이오라기보다는 비만 치료제들이 펩트론, 뭐 인벤티지랩, 뭐 올릭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군단들이 어차피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사이클이 오면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거듭 얘기했지만 7공주 종목군들이 여기 칸을 몇 개 쓸 수가 없으니까 3개 썼지. 뭐 제약바이오, 반도체, 그다음에 뭐 조선주, 그다음에 이제 로봇 지금 조정받고 있지만 로봇 세상을 바꾸잖아요. 젠슨왕도 다음 차기 주자는 로봇을 보고 로봇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휴머노이드 로봇 일론 머스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율주행 이런 건 다 가잖아요. 그다음에 역시 원전 관련된 뭐 이런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전력주 최근에 조정받잖아요. 이런 것들은 단타성 종목이 아니거든요. 뭐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종목이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얘기하는 뭐 남북 테마 이런 건 뭐 그냥 이거 팔딱팔딱 뛰는 테마주들이지 얘들이 금세 뭐 남북 통일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어쨌든 지금 우리가 8.15 경축사에서도 볼은 저쪽에다 넘겨놨잖아요. 뭐 얘기 나오면 좀 왔다 갔다 하겠죠. 내려가면 샀다가 올라갔다 더 주전 이런 종목들이 쭉 있으니까 계속 이런 테마성 종목들은 보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헬로우장 미국은 꼭 보셔야 됩니다. 미국 장 보실까요? 자, 엔비디아 뭐 약간 조정받았습니다만 다른 반도체에 대비해서는 견주했습니다. 또 팔란티어 올해 상승률이 미국도 연간 상승률에 타권에 들어있는 것이 팔란티어죠. 이름이 빨랑티어니까 최근에 올라가다가 좀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역시 강하게 위로 갔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크라토스 디펜스 맨날 제가 드론 했던 크라토스 디펜스. 그다음에 밀리터리 폴리스라고 알기 쉽게 했던 바로 이런 거죠. 요즘에 미국이 조금 이상해져요. 이게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정부에서 투자를 하는 이런 회사들이 하나둘씩 좀 늘어나는 이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역시 보시면 이름은 좀 아셔야죠. 레딧, 플랫폼, 와우, 원더풀이죠. 특히 이렇게 기간 주중 주는 종목은 고점으로 봐요. 이런 것도 내려갈 때마다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 끝나거든요. 그다음에 아테라, 랩스도 주가 상당히 올라갔고요. 맨날 제가 로빈 후드 꾸리는 이런 것들도 역시 위로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템퍼사이 이런 것들도 보면은 역시 이렇게 AI가 중심이 되면서 올라갔습니다. 나머지 한 장은 좀 특이한 걸 준비해봤습니다. 뭘 준비했냐면 요겁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아까 지금 여기 아까 보니까 자막에도 지나가던데 워런 버핏이 공식적으로 은퇴 선언하셨잖아요. 올해 연말이면 이제 바이바이 아듀 워런 버핏입니다. 12월 말일자로 이제 CEO자로서 완전 물러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거의 마지막 배팅이 아닌가 싶은데 유나이티드 헬스를 뭐 여기서 산 거 아닙니다. 사실 이 앞에서부터 디리다 사 모시는데 어쨌든 얘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이들은 일정한 규정에 의해서 내가 무슨 주식을 샀는지 팔았는지를 공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나이티드 헬스가 얘기 나오면서 올라갔습니다. 물론 얘는 올라가도 여기가 이게 차트상 이건 좀 자세한 건 제가 유튜브에 좀 이따 10시 반에 할 때 할게요. 근데 어쨌든 얘가 올라갔는데 그래도 워런 버핏이잖아요. 물론 최근에 약간은 좀 예전보다는 좀 작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쉽게 해서 S&P 기준으로 한 10% 정도 올라가는데 거꾸로 이 워런 버핏의 그 회사는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밑으로 그죠? 한 10% 이상 아마 밑으로 빠졌을걸요. 그러니까 야 이제는 워런 버핏이 예전의 명성을 좀 덜하는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이죠. 어쨌든 여기에다가 베팅을 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워런 버핏만 쏘고 있는 게 아니죠. 누구도 쓰고 있어요. 저 빅쇼트의 주인공 아시죠? 역시 콜옵션 쪽에다가 베팅을 쏘면서 그죠? 의사 출신 왜 있잖아요. 여기도 베팅을 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요건 좀 생소할 텐데 시리우스 XM이라고 있습니다. 얘도 뭐 밑에서 살짝 올라가는데 요것도 사실은 그 워런 버핏이 이렇게 딱 팔 하나 걸쳐놓은 것 같습니다. 위성 라디오 방송국입니다. 한번 여러분 조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워런 버핏이 무슨 종목을 쏘면 떠오르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울타 뷰티입니다. 이건 일부러 제가 크게 뽑아놨는데 이건 제 기억에 처음에 뉴스가 나왔을 때 야 워런 버핏이 쏘고 있었을 땐 여기 어선가 나왔거든요. 제가 보니까 기초적으로는 60이 외바닥이었어요. 60 이렇게 외바닥에 올라갔고 이건 아닌데 라고 했는데 어쨌든 워런 버핏이 쏘니까 관심 갖고 왔는데 그 다음에 확 후려쳤습니다. 후려칠 때 보니까 산지 얼마 안 됐는데 2분기인가 사서 4분기에 워런 버핏이 초단기에 또 주식 파는 건 처음 봤어요. 주식을 팔았습니다 할 때가 제 기억에 여기 어디인가였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게 왜냐면 살아있는 신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참전하는데
꼭 뭐 워렌 버핏이 샀다고 해서 뭐 우리가 몰빵 치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죠. 왜? 샀다고 하는데 외바닥이 없고요. 팔았다고 그러는데 내려갔는데 그다음에 한참 올라가니까 울타비트도 그러한 종목 중 하나였습니다. 근데 인텔은 아까 얘기했죠. 요새 미국 정부가 이상해지고 있다. 이게 무슨 사회주가도 아니고 정부에서 회사를 인수하듯이 지분을 투자한다. 아까 MP 같은 경우도 주로 국방부를 중심으로 해서 투자가 얘기 나오면서 올라갔잖아요. 근데 최근에 인텔 올라가는데 왜 인텔이 요새 정부에서 투자 얘기 나오면서 올라갔던 특징인 종목을 조금 좀 담아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점검할 것이냐라는 건데요. 역시 이번 주에 가장 받은 것은 잭슨홀 미팅. 이 부분 보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PMI도 나오고 그러는데 뭐 월마트나 이런 것들 실적도 나오니까 좀 보셔야 되겠고요. 의사록 공개도 보시는데 역시 가장 최고는 잭슨홀 미팅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결론. 어쩌라고? 얘는 여전히 출렁출렁 거릴 겁니다. 또 만약에 기대했던 수정안이 만약에 10억인데 뭐 30억, 10억과 50억에 처음에 사실 이게 나왔을 때 30억 정도 쉽게 나올 수 있을 줄 모르지만 그 이상은 힘들 거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잠깐만 시간을 끄는지 모르겠는데 얘는 이게 밑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다만 체크 포인트는 여기를 지켜준가 여부를 체크한다는 것이 키 포인트고요. 어쨌든 얘가 좀 강하기 때문에 얘는 그런 악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얘는 내려갈 때는 담아야 된다. 이럴 때는 10% 법칙으로 담아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다음에 여기 뒤에 한 장을 보시면은 여기 한 장 보시죠. 거꾸로 만약에 얘가 좋지 않아서 나온다 그러면 얘가 우리가 이걸 퍼펙트 패턴이라고 하는데 240선 위에 60선이 이렇게 N자로 가지고 요 위에 20 이렇게 N자를 가주면서 얘가 고점을 돌파하는 영역이 나온다 그러면 요건 이제 재료가 봐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이번에 주가가 조짐할 때 이게 끝난 겁니까? 갖다 두들겨 됩니까 할 때 아니다. 그냥 막연하게 아니다가 아니라 얘는 지금 3개월에 가장 좋다고 그랬잖아요. 찬스를 했잖아요. 무조건 올라가서 좋은 게 아니라 조정받아도 낙타이팅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정받을 때는 역시 분할 매수의 찬스를 보는데 다만 아까 그 두 가지 재료를 봐가면서 저점 지지 여부를 체크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좀 더 자세한 것을 너튜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